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예.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중요한 건으로 좀 일이 있어갖고, 그걸 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저녁 때랑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좀 글을 남기거나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좀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또 오늘같이 좀 어려운 날 이렇게 늦어져서 또 죄송하고요. 자, 오늘 지금, 안타깝죠. 3일 연달아. 거의 3일 연속으로 외인들, 거의, 매도만 보면은 거의 한 16조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죠. 네. 작정하고 나왔어요. 사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거. 네. 저도 이제 새벽에 그걸 보고 있다가 참 우려가 되긴 했는데, 예상보다 또 수치가 좀 높게 나왔던 거. 근데 그것도 내막을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일반 실질적인 그 생활 물가도 좀 오르긴 했어요. 0.4%인가 적지는 않죠. 근데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보면은 중고차 있죠. 중고차 부분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갖다가 또 크게 본 거죠. 차량용 반도체, 그 문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생산 공급을 좀 못하다 보니까 대만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감산 조치를 한 곳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공급이, 새 차죠, 새 차, 신차. 신차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또 중고차, 차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세가 좀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결국은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은 이걸 하나의 기회로 본 거죠. 주가를 더 누를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걸로 본 거고, 그러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이란 되게 민감한 단어를 올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금리란 얘기를 또 한번 꺼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부랴부랴 일시적인 거다, 문제 없다 얘기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네요. 미국은 대형 투자사들 중에서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즐겨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투자 그 회사들도 공매도를 즐깁니다. 어느 정도 구간이 되면은 공매도로 차익 실현을 많이 내야 돼요. 누구 상대로 하죠? 대부분 이제 개인들 상대로 합니다. 특히 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외국계 개인들한테 또 그런 걸 많이 해요. 잘 모르니까 상황을 또 늦게 대응하니까. 어느 정도 그 여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그걸 또 핑계로 또다시 한번 압박을 또 한 거고, 그러면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외국계들 지금 거의 한 2조 넘게, 한 3일 동안 거의 한 2조 넘게 공매도를 했죠. 2조 정도? 2조? 한 2조 정도 규모, 이제 3일 동안 외국계들이 공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인상돼서 자금 이탈이나 이런 유동성 문제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게 맞죠. 근데 이탈한다기보다는 얘네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한국 증시가 사실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역시 증시 체력이 약하구나. 한국 증시가 체력이 약하고, 결국은, 예, 이런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만든 그 유대계, 골드만삭스도 유대계잖아요. 유대계를 비롯한 그런 이 서양, 쪽에 좀 하나의 또 쉬운 그런, 돈을 쓸어가는 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증시 체력이 너무 약해요. 물론 이제 순매도는 아니죠. 순매도는 아니고 매도, 그냥 규모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순매도로 하면 좀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이제 사는 것까지 빼면. 근데 매도 규모로 그것만 볼 때, 3일 동안 한 16조 정도를 팔았더니 한국 증시가 아주 그냥 폭삭이에요. 물론 16조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크기나 여러 가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그 16조 요거만 해도 증시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투도 한몫했죠. 네, 금투도 거기다가 한몫을 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 이제 보면서 결국은 또 외인들
공매도에 절호의 찬스를 썼죠. 적은 금액으로 3,200 이상, 3,224인가요? 네, 3,200, 종가 기준으로 3,249.3이죠. 거기까지 올려놓고, 큰 금액도 안 썼어요, 이때. 그래 놓고, 엄청나게 이제 공매도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했냐. 정말로 이들이 우려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네. 금리 인상이 올 것 같다. 유동성 문제다. 그러면은 증시 자금 이탈을 시키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금을 뺀다기보단 포지션 전략을 썼어요. 공매도를 늘리면서, 공매도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외인들이 뭘 많이 샀냐면, 고퍼스를 많이 샀어요. 곱하기 2짜리 인버스. 네. 곱하기 2짜리 인버스 사놓고선 완전히 찍어 누른 거죠. 공매도까지 동원해서. 외인들은요, 사실은요, 이 3일 동안에 돈 엄청 벌었어요. 진짜 엄청 벌었어요. 고퍼스로도 엄청나게 벌었고, 공매도로도 지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급이 없어요. 네. 이런 증시 체력 문제,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해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애들이 그냥 몇 군데만 작정하고 좀 덤비면 그냥 증시가 화르락 무너지는. 더군다나 이제 금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외국인 포지션을 따라만 다녀요. 얘네들은. 금투애들 뭔지 말씀드렸죠. 이거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고객 위탁금 말고요. 금융회사 자기 자본 갖고 펀드처럼 운영해 갖고 수익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실적이 할당돼 있기 때문에 실적 못 내면은, 실적 미달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실적 미달하면 뭐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포지션 자체를 뭐 거시경제 형태의 어떤 증시의 체력 건전성 이런 거보다는 외국계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는 은성수 위원장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공매도 관련해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한 주만 기관들 공매도 좀 참아달라. 뭐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냥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번 주에 기관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투 이번 주에 뭐 공매도 많이 있죠. 기관 공매도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사실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외국계는 팔았지만 기관하고 개인이 같이 순매수를 하면서 버텨냈거든요. 네. 물론 규모가 지금 작지만 오전장에서는 기관도 꽤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매수를 많이 하면서 버텨냈는데 결국은 외인들한테 그냥 밀려갖고 지수가 오늘 뭐 밀리고 끝났죠. 너무 이게 기가 막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외국계들이 그냥 몇 명이서 합심해갖고 별별 근거 대면서 딱 찍어 누르면은 이날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3249였는데 3122 거의 뭐 127 정도가 빠졌어요. 3일 동안에 지수가 무슨 이게 중소형 종목도 아니고 3일 동안에 무슨 지수가 120 몇씩 빠져요. 3일 동안에 뭐 이렇게 악재가 큰 날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제 뭐 어느 뭐 지수 형태도 3100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커버링이 나올 자리고, 사실 오늘이라 그래야 되나 어제라 그래야 되나 헷갈리네요. 커버링이 이제 들어오면서 반등이 돼야 되는 자리를 한 번 더 찍어 누른 겁니다. 그냥 미국도 네, 저 보면서 저도 좀 웃겼는데, 뜬금없이 물가 갖고 했는데 물가 내막을 보면은 참 웃기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고용 수치가 좀 기대 이하다 이러면서 막 찍어 누르더니 갑자기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 뭐 중고차나 이런 쪽 지수가 올라가 있었고, 물론 이제 생활 물가도 좀 올라갔지만 그런 쪽에 중고차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간 것 같다 반영을 해갖고 뭐 우려했다, 막 이 물가 지수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금리 오른다, 그런 걸 바탕으로 미 증시도 보면은 찍어 눌렀고. 네. 자, 그러더니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업급여 최저다 이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제 반등을 줘요. 그리고 자리가 되니까 또 그러는 거죠. 뭐 그냥 그냥 찍어 누르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나스닥입니다. 보시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아니, 그렇게 무슨 인플레이션이 뭐 하루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다 하루씩 일어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네. 외인들이 이제는 한국 증시도 외인들한테 큰 먹잇감 중에 하나예요. 중국 증시, 한국 증시 크기 때문에 외인들한테는 되게 큰 먹잇감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사실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뭐 하는 것도 없이 공매도만 막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시켰죠. 그러니까 살짝 그냥 툭 올렸다가 그냥 공매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찍어 눌러서.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3일 동안 외인들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고버스하고 공매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도적인 왜곡을 발생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제, 그 유대계 투자사를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의 논리,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니고 남아공 출신인가, 그렇죠? 캐나다로 또 갔었고. 일론 머스크 지금 최근에 이제 투자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 보고 아주 최대의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 비트코인 딥다 사놓고선 테슬라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막 그래갖고 비트코인 막 오르게 한 다음에 또 막 팔아치웠잖아요. 팔아치우면서 얼마죠? 우리나라 돈은 1100억인가요? 얼마 차익을 했죠. 단기적으로 1100억 원인가 이제 벌었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또 뭐 채굴하는 과정에 자연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으로는 테슬라 못 산다. 무슨 장난하나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게 회사인데 여러 가지 상황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지. 뭐 뜬금없이 툭 한다 그랬다가 뜬금없이 안 한다 그러나요? 그냥 자기들의 말로 이 사람들이 유대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때 전 대통령이죠. 그때 상황을 학습을 한 겁니다. 트위터에 말 한마디 올리면 증시가 출렁거렸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말로만 해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게 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놓고도 갑자기 경기 회복 징조야 이러면서 올려놨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똑같은 상황인데 불안해 그러고 내려버리고 뭐 이런 이상한 구조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은 결국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뭐 이런 거시경제, 뭐 미시경제 이런 뭐 어떤 그런 시장 상황 이거보다는 그냥 주포들이 원하는 외국계가 원하는 형태로 그냥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지션상 미국도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내려왔고 이제 반등점에서 그냥 올리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커버링하고 또 올리면 또 다시 공매도 치고 또 올리고 이 짓거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얘도 보면은 딱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코스피하고 그쵸? 싹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공매도 친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한 번 더 이제 빠르게 선행하는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려치죠. 그런 것처럼 원래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모습. 나스닥도 뭐 보시면 나스닥은 사실은 그 직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공매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얘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뭐 껐하면은 그 물가가 괜찮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금리 얘기하면서 내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은 또 약간의 반등이 조금 있다가 조금 밀려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기술 종목도 조금 반등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포지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반등할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개별주로도 보면은 이제 뭐 안타깝긴 해요. 좀 많이 좀 밀려났는데 이제는 좀 올라갈 그 자리에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5만원 깨지면서도 그래도 다시 올리려는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잠깐 깨졌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고 이렇게 막 이랬는데 좀 걱정도 좀 되긴 했어요. 추세가 완전 전환되면은 좀 골치 아픈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올리면은 다시 또 깨지면 다시 올리고 이런 모습들 나왔죠. 물론 강하게 올리지 못하고 막판까지도 이게 살짝 올리려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25만원의 자리 어떻게 저거를 딱 맞춰서 끝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아무튼 지금 외국계가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냥 놀아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놀아나는데 내일은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매도 규모 5조 넘게 막 계속 맨날 5조 몇천억씩 하다가 오늘은 5조 이하로 내려온 것만 해도 그 아래로 내려온 것만 해도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오늘 금투가 그래도 조금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을 조금씩 전환해 주는 거 투신도 그렇고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내일은 조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프로그램도 보면은 지금 뭐 오늘 그 지수를 완전히 찍어 눌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량 자체는 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매수가 늘어났어요. 이제 반등을 위한 그 준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 네. 차익거래 보시면 이제 완전 뒤집혔죠. 네, 이제는 네. 매수 차익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거 봐서는 이제 그 내일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오늘이 되는 건가요? 이제 새벽이라. 그래서 케미칼도 이제 반등을 할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마찬가지 이 종목도 막 매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매도 규모 많이 줄어졌고 거래량도 이제 어느 정도 줄어졌고 연기금이 매도를 늘리고 있는 건 조금 주시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자꾸 매도를 늘리다 보면은 조금 골치 아프긴 해요. 아무리 매수를 늘려도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거는 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금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금투는 뭐 얘네 따라하잖아요. 보시면요. 따라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줄이고 있다는 거 뭐 긍정적인 포인트 같아요. 뭐 매수는 늘리고 있죠. 네, 잘 늘리고 있고 좋은 포인트는 어쨌든 연기금이 매수도 좀 많이 늘려주고 있는 상태.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만 지금 오늘 순매도를 했고 지금 나머지는 순매수를 하면서 좀 좋은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내일 좀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보는 것 중에 글쎄요, 건설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 건설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동안 뭐 올랐던 거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넣으면 보이려나요? 보이시려나요? 이게 자꾸 커지죠. 정말 제가 차트를 여러 개 쓰지만 미리 했을 때의 차트는 정말로 좀 힘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대림건설도 이제 어쨌든 네, 반등 이런 데서 이제 사서 올리면 되죠. 박스권 매매하시면 돼요. 대림건설, GS건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하시기 딱 좋은 그 위치에 있고 지금 매수하시고 위에서 팔고 그 다음에 네, 딴 거는 뭐 그렇고 PI 첨단 소재 뭐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PI 첨단 소재 지금 사실은 여기서 올라가 좀 좋은데 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매수 타이밍 같아요. 점점점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지금 장이 그래서 그런데 반등 시점에 또 다시 반등해 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제우스가 오늘 흘러내렸죠. 많이 흘러내렸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소부장 쪽은 많이 키울 거거든요. 이제 키울 거고 평택인가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반도체 무슨 그런 뭐라 그러죠? 밸리 같이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돈 이제 투자해갖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후공정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이런 쪽들 많이 양성을 하게 되고 거기 수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장도 늘리고 하면 수혜가 있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려났는데 뭐 결국은 다시 반등을 너무 이제 급하게 밀려난 애들이 또 반등할 때 또 잘 가요. 이런 애들은 또 네, 그렇게 해서 뭐 제우스 사실은 걱정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뭐 큰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얘 같은 경우 공매도도 뭐 거의 없죠. 뭐 얘는 뭐 지금 네. 지금 사실 이제 개인이 실망 매도물로 좀 많이 뿜어낸다 그럴까 많이 파는 거가 좀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뭐 기관이나 외인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금투가 이제는 올라가도 될 만한 자리로 판단하는 건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거든요. 되게 할인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매매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기운 내시고요. 미 증시가 아직도 좀 상승을 그래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네, 뭐 괜찮은 모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금요일날 그래도 상승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차피 포지션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정말로 한국 증시를 떠날 생각이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면서 거의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맞지. 막 고버스까지 하고 공매도를 하면서 뭐 하면서 이런 전략, 완전 그 포지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냥 포지션 전략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바스켓 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주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런데 바스켓으로 담아놓고 여러 종목을 이제 담아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지수에다가는 그 고버스를 한 거죠. 이게 대규모 펀드 운영할 때 사실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포지션을 봐야 된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동안은 아예 하방 포지션을 잡았던 거예요. 선물도 그랬었고 보면. 근데 지금 선물도 어느 정도 뭐 네, 상황 그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상황을 보면 네, 금요일 날 이제 오늘이 되는 거죠.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반등 때 보유하신 종목들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밤인데, 네, 푹 주무시고, 어쨌든 금요일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